안녕하세요, 허 기자입니다. 오늘은 입문자들을 위한 스피닝 릴의 사용법, 그리고 릴 세척과 오일 주의 등 릴 관리 요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1. 줄 감기. 릴을 사면은 맨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낚싯줄을 감는 것이죠. 찌낚시용 릴에는 나일론 줄을 감고 루어 낚시용 릴에는 P라인을 감습니다. 원투 낚시 경우에는 두 줄을 다 쓰는데 참돔이나 돌돔 원투 낚시용 릴에는 나일론 줄을 감고 가자미, 지노래미 등 일반 원투용 릴에는 P라인을 많이 감습니다. 릴에 줄을 감을 때는 이 줄 타래에서 줄이 나오는 각도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그 줄이 나선형으로 이렇게 나오게 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이 타래가 빙글빙글 돌면서 이렇게 풀리게 해야 이 릴에 감기는 줄의 엉킴이 적어집니다. 자, 어떻게 감는지 영상으로 보시죠. 자, 먼저 이렇게 이제 고리를 만들어서 한 번, 두 번, 세 번. 그 상태에서 이렇게 이동이 되죠. 이렇게 이제 크기가 이제 줄어들었다, 이제 커졌다 이렇게 가능하죠. 이 상태에서 이제 조금 늘린 다음에 요거를 요렇게 팔자로 감아서 한 번 더 이렇게 두 겹으로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두 겹으로 만들어 준 다음에 이 릴에 베일을 젖히고, 반드시 베일을 젖힌 상태에서 넣어야 돼요. 베일을 젖히고 이 두 줄을 감은 다음에 당겨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당겨 주시고 여기 짜투리 줄은 잘라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바로 감는 준비는 이제 다 된 겁니다. 자, 이제 줄을 감을 때는 먼저 이 손으로 이 줄과 이제 낚싯대를 잡고 여기 이제 감기 시작하는데, 여기 맨손으로 하면은 손가락 부분이 좀 마찰 때문에 좀 다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장갑을 끼고 이제 감는 게 좋습니다. 이때 이제 그 감을 때 주의하셔야 될 게, 지금 요 이제 이 릴 스풀이 이 상태에서 이렇게 감으면은, 이렇게 감으면은 이 줄이 이렇게 이제 꼬이면서 감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은 파마 현상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제 같은 경우는 이걸 이렇게 요 속에 넣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감을 때 이제 이 속에서 스풀이 이렇게 회전을 합니다.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이제 감기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줄 꼬임이 훨씬 적은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감기게 되죠. 뭐 이런 가방 속에 넣으셔도 되고, 어쨌든 이 스풀이 반듯하게 세로로 선 상태에서 돌아갈 수 있는 뭐 그런 상태만 유지할 수 있다면은 어떤 곳에 이제 넣어서 스풀을 돌려서 감으셔도 상관없어요. 간혹 현장에서 줄타래를 그 바닷물에 던져 놓고 이제 이렇게 감는 분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은 이제 이 줄타래가 물속에서 돌면서 줄 꼬이면 해결되지만은 감는 과정에서 소금기가 그 줄에 흡수되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일론 원줄에는 자외선을 차단하는 UV 코팅이 되어 있는데, 이 UV 코팅은 수분에 약하기 때문에 젖은 상태로 감으면은 이 코팅이 쉽게 벗겨지고 그만큼 줄의 노화가 빨리 올 수 있습니다. 2. 드랙 조정. 릴 사용 시에 가장 중요한 작업이 드랙 조정입니다. 드랙이란 물고기가 강한 힘으로 당길 때 이 스풀이 스스로 돌면서 줄 끊김을 막아주는 장치입니다. 자, 이게 드랙인데요. 이 드랙 노브를 이렇게 이제 시계 방향으로 조여주면은 이 스풀이 로트에 압착이 되면서 이 줄이 빡빡하게 이렇게 풀리고, 반대로 이 드랙 노브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풀어주면은 압착이 느슨해져서 줄이 쉽게 이렇게 풀립니다. 이 드랙의 압착 강도를 어느 수준에 맞추느냐가 관건인데, 이 수치적 기준이 없기 때문에 초보자들이 맞추기가 애매합니다. 일단 찌낚시를 기준으로 설명하자면 1호치 반유동 채비를 던져서 완전히 깔아앉힌 다음에 강하게 챘을 때 찍 하고 줄이 풀릴 정도가 적당한 드랙 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드랙은 이 차의 안전벨트처럼 갑자기 당기면은 잘 안 풀리기 때문에 생각보다 느슨하게 조정해 둬야 제대로 작동합니다. 고급 릴은 드랙이 정밀해서 약한 힘에도 잘 풀리지만 그래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느슨하게 맞춰놨다가 파이팅 과정에서 조여주는 식이 좋습니다. 반대로 빡빡하게 조였다가 파이팅 과정에서 풀어주는 것은 어렵습니다. 보통 줄이 터지면은 초반 수초 안에 터지기 때문에
그 짧은 순간에 드랙을 풀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처음에 느슨한 상태에서 파이팅을 시작하는 것이 좋고, 만약에 빡빡한 상태에서 파이팅에 들어갔다면 그대로 싸워야지 도중에 이렇게 드랙을 풀어서 물러서는 것은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그리고 돌돔, 뱅에돔처럼 암초 속으로 파고드는 습성을 가진 고기들은 드랙을 주지 말고 강제 집행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돌돔과 뱅에돔도 실제로는 그 돌틈으로 박히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드랙을 주면서 침착하게 싸우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대물 돌돔과 뱅에돔은 이 힘이 대단하기 때문에 드랙을 주지 않고는 대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바늘 트리가 심한 농어나 세게 채면은 그 살이 잘 찢어지는 오징어를 낚을 때는 드랙을 더 느슨하게 풀어줘야 바늘이 빠질 위험이 줄어듭니다. 다만 지형에 따라서 강제 집행이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방파제의 테트라포드, 또 큰 여들이 이제 복잡하게 얽힌 암초대, 그리고 굴껍질이 많은 서해 내만의 갯바위, 이런 곳에서는 드랙을 주지 말고 강제 집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리고 낚시할 때 외에는 이 릴의 드랙은 풀어놔야 됩니다. 계속 조여두면은 그 드랙 노브 안에 있는 이 와셔가 눌려서 이 드랙 기능이 저하되기 때문이죠. 3. 후루룩 방지. 자, 낚시할 때나 캐스팅할 때 보면 이 낚싯줄이 한꺼번에 이렇게 와르르 쏟아져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후루룩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후루룩에는 4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첫째, 낚싯줄을 너무 많이 감았다. 둘째, 낚싯줄을 너무 느슨하게 감았다. 셋째, 너무 빳빳한 카본줄을 감았다. 그리고 넷째, 이 스풀에 들락거리는 속도가 느려서 줄이 고루 감기지 않았다. 자, 해결책을 하나하나 알아볼까요? 1번 해결책, 낚싯줄을 스풀 용량보다 적게 감는다. 릴에 감고 남는 줄이 아까워서 많이 감으려고 욕심을 내면은 후루룩 쏟아지는 현상이 빈발합니다. 그래서 나일론 줄은 스풀에서 2mm 정도 모자라게 감고 P라인은 그보다 훨씬 더 모자라게 스풀의 약 80% 정도만 감는 게 좋습니다. 자, 2번 해결책, 캐스팅 직후 줄을 잡는 패드링을 습관화한다. 릴 줄이 느슨하게 감기는 걸 방지하려면은 캐스팅 직후에 이 검지로 스풀을 살짝 눌러주거나 아니면은 다른 손으로 스풀을 감싸주면서 그 줄이 팽팽한 직선 상태로 수면에 떨어지게 해야 됩니다. 이것을 패드링 혹은 서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릴을 잡을 때 이렇게 이 중지와 약지 사이에 릴 다리가 들어가야 검지로 이렇게 패드링 하기가 이제 편해지고, 이렇게 잡으면은 이 검지로 패드링 하기가 힘듭니다. 3번의 해결책, 가는 카본줄이나 나일론 줄로 바꾼다. 카본줄은 빳빳하기 때문에 굵으면 후루룩 현상이 잦습니다. 그래서 가는 줄을 쓰는 게 좋고, 꼭 굵은 줄을 쓰고 싶다 그러면은 나일론 줄이나 또 강한 줄을 원한다면은 P라인을 쓰는 게 좋습니다. 자, 4번 해결책, 오실레이션이 빠른 릴로 교체한다. 스피닝 릴에는 베이트 릴에 없는 오실레이션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베이트 릴은 레벨 와인드가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스풀에 줄이 고루 감기게 하죠. 스피닝 릴은 이 스풀이 앞뒤로 들락날락 하면서 이 줄이 고루 감기게 하는데 이 기능을 오실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이 오실레이션 속도가 빠르면은 이 줄이 X자로 교차되면서 감기기 때문에 이 후루룩 현상은 크게 줄어듭니다. 하지만은 이 회전 시에 진동이 많아지면서 릴링감은 떨어지죠. 그래서 어떤 릴들은 이 오실레이션 속도를 느리게 만드는데 그 경우에 진동이 줄어서 릴링감은 부드럽지만은 이 줄이 헐겁게 감기기 때문에 후루룩이 자주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각자 가지고 있는 릴들을 꺼내서 한번 돌려보세요. 이 스풀이 한번 들락거리는 동안 핸들을 몇 바퀴 돌려야 되는가 한번 세보면은 릴마다 이 오실레이션 속도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무거운 루어나 큰 찌를 사용할 때는 오실레이션이 느려서 릴링감이 적은 릴을 사용해도 좋지만, 가벼운 루어나 작은 찌를 쓸 때는 이 오실레이션이 빨라서 후루룩이 적은 릴이 적합합니다. 4. 릴 세척. 바닷물은 이 쇠로 된 모든 것을 부식시키죠. 그래서 특히 금속으로 만든 릴은 이 바닷물의 염분에 취약하기 때문에 낚시 후에 민물로 씻어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민물에 릴을 풍덩 담그면은 아무리 방수 처리가 잘 된 릴이라도 그 물기가 침투되어서 그 내부에 오일이나 그리스가 뭉개져 버리니까 이렇게 조심조심 수돗물에
가볍게 헹궈주는 식으로 세척해야 됩니다. 먼저 바닷물이 가장 많이 닿는 라인 롤러 부분을 세심하게 씻어주시고 그 다음에는 스풀에 감긴 원줄에 소금기를 씻어주고 그리고 핸들과 다리 부분을 씻어줍니다. 그리고 물이 기계 내부로 스며들 수 있는 몸통 부위는 이렇게 살짝 헹궈주시면 됩니다. 이때 따뜻한 물은 그 오일이나 그리스의 기름 성분을 녹여버리기 때문에 반드시 찬물로 씻어야 되고 또 너무 장시간 세척해서 그 민물이 소금기와 함께 릴 속으로 침투하지 않도록 1분 안에 세척을 끝내는 게 좋습니다. 간혹 원줄의 염분을 제거한다고 이렇게 스풀을 통째로 물에 담가두는 분이 있는데 그러면은 드랙 워셔 속에 오일이 씻겨 나가니까 절대 금물입니다. 다만 릴이 통째로 바닷물에 빠졌거나 아니면 파도를 장시간 덮어서서 이 바닷물이 릴 내부로 침투한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그 릴을 민물에 담가서 염분을 빼줄 수밖에 없는데 이때 그 물 속에서 릴에 이렇게 핸들을 돌리거나 또 이 꺼낸 다음에라도 완전히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이 릴의 핸들을 돌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마르지 않은 그 물기가 릴 내부의 그리스와 범벅이 되면서 엉망진창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릴은 마르기 전에는 핸들을 돌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골든타임이라고 들어보셨죠? 릴 세척에도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낚시한 그날 세척하지 않으면 세척 효과가 줄어듭니다. 낚싯배에서 내리자마자 수돗물로 헹궈주는 것이 가장 좋고 집에 오면은 다른 장비는 대충 던져두더라도 릴만큼은 바로 꺼내서 씻어줘야지 이 소금물이 묻은 채로 하루 이상 방치하면 안 됩니다. 튼튼하게 잘 만든 릴은 낚시 직후 민물로 잘 헹궈주기만 해도 별도의 정비 없이 10년 이상 쓸 수 있습니다. 그만큼 빠른 세척이야말로 릴의 수명 연장에 필수적입니다. 5. 오일 주유. 릴 내부의 기어와 베어링에는 부식 방지와 윤활 기능을 하는 오일과 그리스가 도포되어 있습니다. 릴을 오래 사용하면은 이 오일과 그리스가 그 소금이나 오물과 이렇게 섞여서 회전 시에 이제 좀 작동이 뻑뻑해진다거나 또 이 회전부가 마모되기도 하는데 그런 증상이 느껴지면은 릴 수리 업체에 보내서 정비해 주는 게 좋습니다. 낚시인 중에는 릴을 분해해서 자가 정비하는 분들도 있는데 숙련자가 아니면은 재조립이 힘들고 또 이 부속을 분실할 위험도 있기 때문에 내부 청소는 전문가에게 맡기는 게 좋습니다. 낚시인은 세척만 잘 해주고 틈틈이 오일 주유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일과 그리스를 혼동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 오일은 베어링 같은 회전부에 주요하는 매끄러운 윤활유고 그리스는 기어 같은 이 마찰부에 바르는 끈적끈적한 윤활유입니다. 만약 기어에 오일을 주유하면은 그리스가 녹아버리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가령 시마노 릴에는 이런 일자 드라이버로 열 수 있는 주유구가 있는데 이게 오일 주유구가 아니라 스프레이형 그리스 주유구입니다. 여기를 통해서는 반드시 그리스 스프레이를 뿌려야지 오일을 넣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 스프레이도 너무 자주 뿌리면은 릴 내부에 있는 그 베어링의 회전이 뻑뻑해져서 안 좋다고 하니까 1년에 한 번 또는 6개월에 한 번 정도 뿌려주는 게 좋습니다. 다이와 시마노에서 전용 오일, 전용 스프레이라고 이제 판매하는 제품이 있긴 하지만은 일반 국산 제품을 써도 별 차이가 없다고 이제 그쪽 직원들도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인터넷에 그리스 스프레이 또는 릴 오일이라고 검색해서 마음에 드는 제품을 구입해서 쓰시면 됩니다. 자, 릴의 오일을 주유하는 방법은 전문가의 설명으로 들어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낚시 갔다 와서 세척 후에 간단한 오일 주유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낚시를 갔다 오면 찬물로 세척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뜨거운 물이나 미지근 물로 세척을 하시면 기존의 오일이나 그리스를 녹일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찬물로만 세척을 하셔야 됩니다. 자, 세척을 한 이후에는 베어링이 들어가 있는 부분에다가 오일을 주입을 할 텐데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베일이 들어가 있는 베어링. 여기는 라인이 타고 들어오기 때문에 미세먼지나 바닷물의 오염도가 가장 심한 편입니다. 여기에 간단하게 오일을 이렇게 살짝 묻혀 주신 다음에 이거는 면봉이나 이쑤시개를 살살살 돌려서 이렇게 주입을 하시면 이렇게 파고 들어갑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끝나고요. 그 다음에 하실 부분은
양쪽 핸들의 이게 나사를 이렇게 분리를 하시면, 핸들을 이렇게 분리하시면 양쪽 축에 대한 베어링이 보입니다. 여기다가 살짝 이렇게 도포를 하시고요. 그리고 또 반대쪽에 이렇게 도포를 하시면, 예, 뭐, 전문적으로 뭐, 안에 내부를 세척하지 않더라도, 예, 웬만큼은 관리가 되는 편입니다. 이렇게 세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